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미래포럼 진행을 맡은 황상현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 생존 전략으로 5극 3특 체제를 내세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대구 경북은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TBC는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속에서 대구 경북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미래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5 TBC 미래 포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새로운 성장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선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은 바로 그 핵심 전략입니다. 5극 3특은 우리 대구 경북권을 비롯해 5개 초광역권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에 자치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담대한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광역시는 본격적인 5극 3특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혁신 역량을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상황은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대구의 1인당 GRDP가 30년째 전국 최하이고 전국 평균 수준의 67%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구의 산업 구조만 보더라도 서비스업이 71% 그리고 건설업이 7%로 경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고 핵심 제조업 비중은 21%에 불과합니다. 산업구조 혁신을 최우선 미래 생존의 문제를 인식하고 타 시도의 비교 우위에 있는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첨단 의료 등 미래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X 추진을 통해 AI 중심의 완전히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27년 달성군 일원에 완공될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으로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TK 최대 현안인 민군 통합 공항 이전 건설은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균형 성장을 이끌 주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지방 정부가 17조가 넘는 사업을 전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금융비용 재정 지원과 후적지 개발 제도 개선, 범정부 협의기구 구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 경북은 물론 광주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 획기적인 공동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5극 3특은 대구와 경북이 앞으로 나아갈 이정표이자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대구 경북 통합은 정부의 5극 3특에 발맞춰 전략적으로 추진 방향을 새로이 전환할 계획입니다. 행정 통합에 앞서 우선 대구와 경북은 지난 8월 대구 경북 공동협력 TF를 신속히 구성했으며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상호 신뢰와 연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 동맹에 있어 대구와 경북은 서로 관통하는 부분이 큽니다. 경북은 포항과 구미의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산업, 안동의 바이오 백신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로봇, 첨단 소재 등 각종 인프라에 있어서도 큰 강점이 있습니다. 대구의 AI, 로봇, 모빌리티, 의료 서비스 역량 등과 결합하게 되면 서로의 강점은 더 큰 시너지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역대 최고의 성과와 함께 성공리에 마무리된 경주 에이펙은 후속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문화 외교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듯 서로가 가진 혁신 역량과 고유한 잠재력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경제권이자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 집권적이고 획일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 처음 시작할 때도 수도권 집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더욱더 해결되었다기보다는 더욱 과속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지방 분권 시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의 재정 자립도가 1997년에 63%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오히려 48.6%로 지난해 후퇴를 했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은 다 무너지겠죠. 근데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또 지방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자 게 농업 대전환입니다. 경북이 답답해서 먼저 시작한 농업 대전환은 소득은 2배, 농가 소득을 2배 이상 늘려주는 공동 역량의 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 정책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림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도권 1급 체제는 성장 한계에 달았습니다. 국토의 11%에 불과한 지역에 인구의 과반 이상이 있고 산업 교육은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제 병은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전망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직업, 두 번째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곳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 특화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이 결정하고 책임 시대가 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국 3특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원래 하나의 뿌리였습니다. 또 원래 하나였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공동 협력을 통해서 확실히 바꾸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공항, 영일만항, 또 순환철도 같은 SOC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진력의 산업 기반, 첨단 산업,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신소재 같은 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 문화 관광 산업도 대단히 부상되는 산업입니다. 낙동강, 금호강, 백두대간을 토대로 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또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성공적인 에이펙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는 많은 힘이 들었지만 특히 지방의 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소도시에서 이 국제적인 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제가 11월 중순에 에이펙 끝난 다음에 유럽을 출장 갔었는데요. 그 교민들께서 에이펙을 보고 너무 뿌듯했다고 그럽니다. 행사는 끝났지만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저희 경북은 포스트 에이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에이펙을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또 대한민국을 한때 이끌었던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을 또 이끄는 그런 미래의 지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대구 경북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은 신공항 추진과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초광역적 협력과 하나의 생활 경제권에 대한 구상을 꾸준히 다듬어 왔습니다. 다만 설계도만으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전략만으로 대구 경북의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급 3특이 국가가 그려진 큰 설계 도면이라면 그 완성은 결국 대구, 경북이 해야 할 몫입니다.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짜여진 실행일 것입니다. 신공항과 순환철도, 항만 등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하고 로봇, 의료 부품 산업과 관광 문화 전략 속에서 지역 청년과 기업이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려내야 합니다. 5급 3특 전략은 대구 경북의 큰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구상과 보폭을 잘 맞춰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축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오늘 논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 경북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외쳤습니다. 또한 정부가 탄생될 때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 구호가 결국은 고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국간에도 현 정부를 비롯해서 중앙 강요들은 지방이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지방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오는 희망의 두 글자는 아직도 아무도 부여받지 못했어요. 에이펙이라는 크나큰 행사를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했어요. 이것은 대구의 230만, 경북의 260만 시도민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시도민들은 할 줄 알더라, 이 소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에는 이렇게 할 줄 알고 할 수 있다라는 DNA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DNA 힘으로 5국 3특 이것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역시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혁신의 중심은 대구 경북이 이끌고 있구나 하는 큰 결실을 저는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극 삼특 얘기는 어떻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극 삼특을 들어봤다 하는 게 5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극 삼특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지방 살리기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브랜드가 오극 삼특입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결국은 지금도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매년 몇 명 정도 지금 순유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14만 명까지, 그러다가 작년에는 4만 5천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걸 연령대별로 보시면 40세 이하, 그러니까 6만 6천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수도권에서 빠져나오는 인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12,5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왜 수도권으로 가냐 물어보면 첫 번째가 일자리고요.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도 대학인데 수도권 대학을 가는 이유도 결국은 일자리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 구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을 써야 되고, 농촌에 가면 이주 노동자 없이는 농사 짓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사람들과 돈이 몰려가는 과밀과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고, 거꾸로 지방은 소멸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뭐가 다를까요? 수도권은 경제권과 생활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권역으로 작동합니다. 비수도권은 시도 단위로 따로따로 작동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어느 도시에 있는 일자리라도 그 일자리를 취업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대구에 있는 청년이 포항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포항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대중교통 없이는 도시가 생활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생활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극 3특이 나오게 됩니다. 수도권만 권역으로 묶여서 1극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5개권역을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다극 체제로 가자. 여기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3개 특별자치도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자. 이게 이제 5극 3특입니다. 대구의 전략 산업을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타운홀 미팅하면서 3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메디시티와 두 번째가 미래 모빌리티, 세 번째가 AI 로봇입니다. 물론 이건 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북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방향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권을 하나로 만들자. 그리고 그 경제권을 광역 대중교통망으로 생활권으로 연결해 보자. 이제 이게 5극 3특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의 권역별로 힘을 모으는 건 중요하죠. 권역별로 대구, 경북이 힘을 아무리 모아도 여기에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전략 산업 육성의 핵심은 결국은 대기업, 앵커 기업의 투자입니다. 근데 대기업들 보고 특히 미래산업, 첨단산업, 요즘은 AI가 각광을 받고 있으니 관련 기업들을 찾아가서 지방의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 좀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 기업들이 첫 번째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 어렵다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인재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결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핵심은 미래산업, 첨단산업 대기업들이 여기 투자해도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인재 양성이고요. 이 인재를 양성하려면 결국 지역의 대학, 가기원, 결국 이런 지역의 인재 양성 체계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얘기하면 강연 때마다 물어보면 대체적인 반응이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약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되겠냐? 이게 이 반응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대 같은 대학을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 분야만큼은 서울대가 학생 1인당 1년에 교육비를 6천만 원 투자하고 경북대가 2천만 원 조금 넘게 투자하는데 그러면은 서울대보다도 훨씬 많은 교육비를 일단 이 지역에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겁니다. 인재를 그렇게 해서 양성하는 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 석박사급의 인재를 기업과 함께 제대로 길러내려면 결국은 R&D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기업들이 좀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풀어야 지방에 투자를 해보겠냐라고 물어보면 그나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요즘은 규제입니다. 특히 미래산업, 첨단산업 분야는 신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그걸 실증해 나가는데 규제가 워낙 까다로우니까 이걸 제대로 풀어주면 그러면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규제 특구는 작은 도시 단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이 정해지고 그 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규제 완화는 아예 그 광역 단위로 메가 특구 형태로 확실히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투자할 때 그게 필요한 규제 특구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정 세제 지원. 근데 재정 세제 지원은 해도 결국은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큰 금액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투자는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만들어서 필요한 투자는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엔진 5종 패키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도 기업들은 투자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몰아주면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 직원들이 안 내려갑니다. 왜 안 내려갑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가 아이들 교육 문제를 얘기해요. 두 번째가 병원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문화. 전국의 서울대 같은 대학이 10개 이상 늘어나고 거기에 카이스트부터 가기원과 포스텍까지 서울대급의 대학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러면 초중고 교육은 지방의 초중고 교육도 함께 정상화됩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걸리니
단기간에 투자에 필요한 건 교육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의료 문제는 복지부가 전체적으로 의료 벨트를 만들어서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응급 상황에서만큼은 내가 도시에 있지 않아서 생명에 위협이 생기는, 건강에 위협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문화인데요. 문화는 청년들이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면요, 조사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굳이 수도권 갈 필요가 없다라는 청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이제는 대중교통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적어도 비수도권에 이제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지역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지역균형 발전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는 지방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지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절박감으로 비수도권 지역이 이제는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5 미래 포럼 5극 3특 TK 미래 생존 전략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진지한 토론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에서도 보셨지만 5극 3특 그리고 그 생존 전략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오늘 계속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물어봤겠죠, AI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 결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대구 경북 미래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타 지역과 비교 우위에서 선점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AI 대전환이 이뤄질 것입니다. 대구 경북은 변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금 위기를 극복할 통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AI 시대를 이끌 창의적인 청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구와 경북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와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AI가 던진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해보면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도 섬찟한 얘기가 되는데 네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권 의원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전환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AI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다. 그리고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낙오자로 고립된 섬으로 남을 거다라는 그런 위기의식과 그리고 또 기회로 생각하는 좀 담대한 도전 정신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90년대 이후의 신생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를 빼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6개의 기업이 있는데 네. 그만큼 우리 산업이 과거 추격 경제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뭔가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불문고지의 사실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각 시대마다 큰 변화를 이끄는 기술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AI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I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5년 후, 10년 후에는 마치 2025년 지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심하게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경쟁력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은 AI를 포함한 사물인터넷 등 여러 신기술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나라, 리더, 기업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고 여기서 TK가 만약에 그런 기업, 그런 지도자, 그런 또 생태계와 또 미래 창업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태하게 됩니다. 네 분 모두 생존할 수 없다에 동의해 주셨는데 자 이번 오늘 주제 5극 3특이라고 나오죠. 이거 쉽게 말하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위한 전략인데요. 전문가들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할까요? 김태권 원장님부터 할까요? 5극 3특이란 현 정부가 만들어내는 개념이지만 그 근본적인 우리가 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온전한 자치분권의 연방국가, 소위 재정권, 그다음 그정 법률권, 인사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까지 논의는 잘못하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를 겪기 위한 지난 5년 전 5번의 정권에 267조를 쏟아붓는데도 더 나빠지는 그런 우려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수십 년 동안 계속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지역 발전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그 지방의 디스카운트 그리고 서울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전략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극 3특 지금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초강력권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TK가 과연 어디까지 왔나가 궁금한데 먼저 정부 여당의 임 의원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특히 경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동해안의 풍부한 전력,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도 넓은 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축사에서도 여러 차례 대구 경북은 한 뿌리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대구와 경북이 함께 살아나가기 위해서 협력해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 부분은 권영진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을 하셨고 또 그때 대구 경북의 통합 문제까지 다 논의하셨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 정부 들어와서 국가의 균형 성장 전략으로 5극 3특을 내세운 그거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수도권에 집중화된 자원을 분산하고 배치하지 않고 과연 이 지역 단위로 대구 경북을 한 근육으로 묶고 부울경을 한 근육으로 묶는다고 해서 수도권하고 경쟁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훨씬 더 과감한 지금보다도 발상을 전환하는 자원의 재배분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보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AI 로봇으로 갈 수 있는 것, 헬스케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돼 있고 경북도 또 철강, 2차 전지, 방산, 전자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얼만큼
전략적으로 AI 옷을 입히고 초강력적으로 협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AI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 경북이 앞서갈 수 있는 기본은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중 원장님, 일단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AI 산업만 봤을 때는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대표적인 AI 기업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를 않고 있고요. 범위를 좀 넓혀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한다고 해도 대규모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I로 인해서 가치가 나오는 것 외에 AI 융합을 통해 가지고 기존 산업에 AI를 접목시킴으로써 상당히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대구 지역에 원래 제조업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하고 잘 융합을 이룰 경우에는 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변화하고 있다. 발전 가능성을 다시 AI로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 필요, AI 영혼 필요. 이 정부에서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 하고 천명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고, 또 하나 베타는 최근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의 계기가 만들어져서 대구 경북이 골든타임을,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AI가 신산업과 융합, 또 AI가 전통산업과 융합되어서 새로운 산업구조로 개편되는 적지가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까지가 경북에 한 60년 만에 찾아오는 큰 호경기가 도래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앞에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바로 옆에 와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바로 옆에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2023년부터 제조업 그 선진기지였던 테네시주 멤피스에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과거의 낡은 제조업 지역이 완전히 첨단 테크 지역으로 변해가는 이 테네시주 멤피스 모델을 저희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 창업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특화 분야를 잘 선정을 해서 AI와의 융합을 했을 때 정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합니다. 김민중 원장님. 네. 지금 뭐 전 세계 이슈가 AI예요. 그리고 APEC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대한민국 정부도 KAI에 사활을 건 모양새인데, 멍청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 AI입니까? 그 이유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AI가 지적인 노동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지식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지식이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작업에서 그 생산성과 효율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단가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어 있고,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AI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인들께서 경험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AI가 산업계에 수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색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작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그 취업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컨셉을 잡았죠. AI 대전환, 네. AI 인재 양성, AI 3대 강국,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집권여당 의원님이시니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단 기업 분야에 7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그러니까 기업이죠, 공장이죠, 반도체 이 7가지 분야에 있어서 AI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전면적인 전환, AI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꾀하겠다. 그래서 공공 분야의 AI 전환 추진이 이루어지는데요. 복지 고용, 그다음에 납세자 관리, 신약 심사에 특히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 및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5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재 양성, 이거는 국내의 인재 양성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인재를 유치하는 분야인 것, 그러니까 인재 AI와 관련된 인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전폭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개방인데요. 이 부분은 공공 데이터 개방 및 개인 정보 그 처리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게 데이터 시장의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 전 국가적 뭐 기업 주체 그다음에 뭐 정부 주체 다 뛰어드는데 권 의원님, TK는 그 대열에 잘 발맞춰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조 로봇,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의 전 주기적인 그런 테스트 베드와 그리고 제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AI를 접목해서 AI 로봇 수도, 대한민국의 AI 로봇만은 대구가 수도다라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전략이었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철강이 포항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철강 부분들도 이제는 AI의 옷을 입혀서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구미의 방산 그리고 전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의 AI의 옷을 입혀서 대전환을 한다면은 저는 우리 기존의 산업들이 AI와 동반해서 성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전력망이 우리 대구 경북에서 공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잘할 수 있는 세 분야를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이 피지컬 AI, 로봇, 그다음에 신경망 이런 걸 다 신공항 대구 경북에 내려오는 그래서 저는 이 3개 분야를 충분히 한번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경쟁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계 경쟁으로 가야 되고 세계 경쟁했을 때 미국, 중국하고 어깨를 충분히 한번 저는 겨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AI 산업 기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에는 우리 김인중 원장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기반을 갖추고 있나요? 대구 경북도 어떤 면에서 많이 격차가 벌어진 것 같지만 그러한 그 오픈된 기술들 그리고 수많은 그 오픈 소스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좋은 AI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약하게 만들고 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런 점이 결국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권 의원님, 대구의 산업 기반 아까 로봇 얘기하셨는데 또 AI의 산업 기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헬스케어도 대구의 중요한 기반이죠. 지금 아마 경북대 7곳 경북대 병원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AI 로봇 수술 부분들이 지금 국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대구의 의료진들의 이 기술 부분들이 이제 모든 부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로봇을 사람이 직접 조작해서 하는 단계까지는 갔었는데 이제는 AI가 이 군원적으로 이 아픈 부위를 진단해내고 또 어느 정도 절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AI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AI 헬스케어 부분들도 우리 대구가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분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우리 대구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도시인데 자동차 부품 부분들도 미래형 자동차, 자율 자동차 부분들로 굉장히 빨리 나가는 그 요소 기술들을 각 부품 회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대구 경북의 이 모델이 3차 산업혁명의 어지간히 가면서 딴 지역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AI 신도시를 이제 만들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뭐 구매가 되든 제2의 포항제철이 되든 거기서 데이터 센터, 국가 컴퓨팅 센터, 그다음에 AI 국가연구원부터 수없는 새로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만이 그야말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업데이트 방식도 있지만 새로운 창조, 이 창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구 경북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델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구 경북이 갖고 있는 저는 원래의 그 DNA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20년도 7월 달에 그 로봇 자율 규제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는 조성이 되어 있는 도시가 대구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대구가 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의료와 관련된 로봇 기술이 실증 실험될 수 있는 그 기반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또 대구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경북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쓰이는 의료 AI 로봇에 쓰여지는 뭐 카메라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구미에서 만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쓰여지는 관절 포항에서 만들어요. 대구와 협력의 시너지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 의원님한테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그 앞서 이제 우리 정부의 AI 대전환 얘기하시면서 네. 행정 서비스 영역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걸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시도민이 이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의 AI의 역할을 체감하려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뭘 좀 만들어야 합니까?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까요? 저는 복지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또 한 가지를 찾자면 저는 재난 안전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난이나 뭐 재해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미리 예방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이 AI로 전환했을 때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난 부분들 또 복지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사람들이 찾는 것보다 AI를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베이스를 통해서 AI가 찾는 것이 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I 시대는 기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AI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시민들이 체감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 서비스 영역 쪽에 AI 기술이 도입되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AI를 통해서 이렇게 편리한 세상, 이렇게 정확한 세상, 이렇게 빠른 세상, 이렇게 안전한 세상을 체감하는 것이 그 사회, 그 도시에 어찌 보면은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관 원장님 네. 손 드셨는데 제가 답변 말씀해 못 드렸네요. 특정 강력시에 특정 지역에 그야말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민원들이 쭉 하루에 뭐 몇 개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랑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기업들의 민원들이 쭉 있더라. 이 부분을 이제 AI를 딱 해서 저걸 그야말로 연구를 해서 그걸 딥시크해서 쭉 하니까 이게 솔루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 개인 민원은 하루에 99%까지 해결해주고 기업 민원을 80%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많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중국 가면 기업하기 더 낫다는 이제 그게 관료주의가 없고 그야말로 기업을 위한 이런 AI까지 서포트하는 그런 내가 실례를 봤습니다. 근데 독일 가 보니까 그건 오히려 우리보다 디지털이 뒤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는 기회라는 측면이 이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령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든 지역이 그렇지만 이제 그 경북 지역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돌봐드리느냐,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 분야에 AI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제조업들이 AI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AI 전문가들이 없지는 않은데 실제 그 AI 전환을 위해서는 그 응용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AI 전문가들이 같이 만나서 문제를 발굴하는 거는 응용 분야 전문가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AI 전문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동해안은 뭐 저도 동해안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대구 경북 지역이 갖는 굉장히 독특한 자원이 있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관광 자원도 있고 또 수자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AI와 같이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수많은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뭐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언급됐던 것들을 좀 하나씩 짚죠. 전력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데 경북이 저희가 기반이 아주 좋죠. 인력도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임미애 의원님부터 시작할까요? 이세돌과 그 AI가 바둑 시합을 할 때 AI가 5번 바둑 시합을 했거든요. 네. 그때 소비되었던 전력의 양이 한 마을이 네. 통째로 반년인가 뭐 쓸 만한 전력을 소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둑을 두면 안 되겠군요. 예, 그런데 그때 이세돌은 예. 대국에 나갈 때 아침에 먹었던 게 크래커 한 조각하고 커피 한 잔이었다고요. 네. 동해안 벨트에 있는 원전,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 경북이 전력 자립도가 215%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그 열을 쉽게 식혀줄 수 있는 냉각수가 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부지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들어올 때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것이 동해안 벨트이고, 실제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역의 데이터 센터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상당한 부분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예. 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전이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SM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질 좋은 전력 에너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틀림없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해서 AI 전용 전력 특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생산과 소비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히 데이터 센터는 어디 오느냐 하면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전력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곳에 오게 되거든요. 저는 포항, 구미, 대구 삼각벨트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지역 내의 균형 성장이다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저는 전력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인재 양성돼야겠죠. 그리고 또 단순히 인재가 아니라 창업 인력,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 이런 데 대한 지원과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김태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인프라가 깔려도 그 인프라 위에 달릴 차가 없으면 그 무용지물입니다. 그 생태계의 첫째도 두 번째도 창업이고 인재 양성이죠. 그러면 저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연합 AI 대학원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연합대학 AI 같은 걸 만들어서, 아니면 아예 그 포스코가 AI 대학을 특수대학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하나의 인재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분의 플래그십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여기 와서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를 같이 만들고 여기서 그들이 새로운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이게 같이 가야 그야말로 인재 양성,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있는데, AI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초보자들이, 그 주니어들이 지금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그 배출한 인력들이 이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지만 즉시 투입을 할 만한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뽑아서 일을 시키면서 많이 성장을 시켜가지고 본인의 기업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AI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 즉시 투입감이 아닌 그러한 인재들의 취업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에
실제 자기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야 한다는 뜻이고요. 네. 두 번째, 창업을 위한 교육 같은 경우는 저는 AI 인재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는 퀄리티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도 잘 알아야 하고 또 특히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인재하고 AI 창업 인재가 다르다면은 저는 이게 한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팀 단위로 키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권 의원님부터 좀 시작할까요?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AI의 옷을 입히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전자나 방사는 결국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이 잘하거든요. 거기에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단위라고 봅니다. 이런 단위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두 쪽이 좀 힘을 합쳐야 돼요. 예를 들면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신공항 영일만 신항, 그리고 이 영일만 신항과 신공항을 연계하는 대구 경북의 순환철도망 구축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이 손을 맞잡지 않으면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예. 대구시가 경북과의 협력 없이 완전한 AX가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예.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나 완전한 AX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네. 물었더니 대구는 전력도 없지요, 데이터도 없지요, 산업 인프라도 없지요, 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AX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가지를 다 합쳐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대구가 아니라 경북에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예. 대구 경북도 지역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 산업적 자산들, 기업의 그 관계자들, 학계 다 모여서 대구 경북의 AI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구 경북 AI 전략위원회 이런 것들이 좀 구성되어서 함께 논의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미래의 희망이 있고 대구 경북이 같이 가려고 모인 자리라고 예. 봅니다. TBC하고 오늘 여야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대구 경북이고 또 합쳐서 이제 AI 그 시민 기업 누구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AI 체험 상상센터를 하나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많이 하게 하고 아이들이 소풍 오게 하고 또 여기 와서 보여주게 하고 이래서 세계 최초로 그 먼저 이 TBC 언론사가 이거 주관해야 돼요. AI에 관련되는 피지컬 신제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또 이렇게 자기가 AI 선생이 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구 경북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실제 AI를 체험해 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앞서갑니다. 그 지역의 이제 산업 구조 전환 관점에서 인프라 확충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TK 신공항, 영일만 신항, 그래서 이 투포트 시대에 또 더 나아가서는 북극 항로까지요. SOC,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한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지 선정까지는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잘 왔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건설 단계에 들어가면서 재원 조달 문제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공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의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법에 따라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공자금을 빌려주고 그건 이자가 낮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다시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될 텐데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한 11조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공적 자금의 이자는 국비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 개정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준비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역별 광역 철도 교통망 구축이 그 과제로 나왔어요. 이게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진에서 시작해서 경북을 쭉 아우르는 울진에서 봉화, 예천, 상주 쭉 해서 대구로 해서 포항까지 그리고 영덕까지 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철도망과 거기서 서대구에서 의성을 거쳐서 다시 영천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 공항, 신공항 철도망과 그리고 이 점촌에서 충청권으로 그다음에 전라권으로 나가는 철도 도로망 거기에 아울러서 이 그 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일만 그 신항 개발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구상되고 국가 과제에 국정 과제에 저희가 이것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누군가 해야죠. 그냥 될 거라고 기다릴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리더십의 문제를 끝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여야 의원님들이 나와 계신데 일단 시도민들은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관심이 딱히 없는데. 정신이 번쩍 났죠. 조금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진짜 밥그릇 뺏어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오셔가지고 생각해보고 대구 경북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진짜 힘드는데 그런데 좀 요 기회에 좀 많이 지원도 좀 해주시고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국민들의 좀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좀 정치적 이슈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권자 전반적인 유권자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또는 지역의 가장 오래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대구 경북이 협력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서 가령 구의원, 시의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서 자기 경력을 쌓아가면 결국 그런 분들이 이제 명망 있는 분이 이제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변화를 이끌어요.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이제 산적한 현안을 해결을 하려면 리더가 중요하죠. 리더십이 중요할 텐데 일단 TK 한정해서 TK 리더의 역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권 의원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저는 사람이 변화를 낳는 혁신을 낳는 그 원동력은 절박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현실의 절박함, 어려움을 좀 이렇게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리더라면은 그런 시장과 그런 도지사라면은 이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의 고리를 좀 끊고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AI 시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행정가로 도지사나 시장을 원하느냐, 뭐 이거는 어찌 보면 효율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AI 시대에 담대한 설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 AI 시대에 담대한 대구 경북을 통틀어서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담대한 설계자형 리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구 경북 통합을 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좀 그런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지역사회에서 리더라고 할 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갈등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저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그 인터뷰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기초의원부터 해서 차곡차곡 키워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아까 인터뷰 중에 어떤 분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과정이 결국 지역의 현안에 눈을 뜨게 하고 지역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저는 협력과 동시에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관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리더가 뭐를 알아야 되냐? 글로벌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팽천하의 리더십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지피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리더십이 나와야 계속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이걸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용기입니다. TK도 어쨌든 지금까지 왔던 이런 리더십에서 저는 이 미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한국판 만다니도 나오고 한국판 스판버그도 나와서 그야말로 우리 여기 TK 사는 사람이 두근두근 미래를 흥분해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집단 지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적재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재들의 마음을 잘 모으고 여러 의견을 수용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인재들을 잘 쓰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인재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냈을 때 그게 적용되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리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더십 부분 짚어봤고요. 이제 그 사실 여기 시청자나 시도민들이 보면 두 분이 계시면 국회 모습 보면 답답합니다. 근데 이 이제 여야가 사실은 해법을 찾고 함께 답을 찾고 그 노력을 공동 노력을 하셔야 할 텐데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 여야 협력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김미애 의원님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어서. 예, 이해합니다. 권영진 의원님과의 협력은 아주 잘 이루어지는데 네. 개별 의원과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나 이게 당과의 협력은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인 의제로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지역의 의제, 민생 의제로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협력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니까 짧게 답하시죠. 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시도민들도 걱정이 이런 걸 거예요. 이제 지금 중앙 정부는 민주당 정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 보면은 국민의힘 이 정치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가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홀대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나 임미애 의원이 서로 당이 다르지만은 또 중앙에서는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지역 문제를 가지고는 서로 협력하고 뭐 사실 이번 예산 때도 임미애 의원님이 지금 예결위 소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부탁하는 입장이고 뭐 흔쾌히 들어주시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제는 정말 한 몸이 돼서 하는 그런 문화들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뭐 저는 지역 차원의 문제는 그런 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들어온 거 조금 더 예민한 문제 들어가 보죠. 내년 지방선거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대구 경북 차원에서 자 이번에는 권현진 의원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 하기 어렵죠. 지금 뭐 당이 처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우리 국민의힘도 사실 어찌 보면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어찌 보면은 야당으로서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반대하고 싸울 건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제 겨우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획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이제 후보자를 공천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룰 세팅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결과적으로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여야 모두가 다 과연 이 절박한 위기에 처한 대구 경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대구 경북을 어떤 비전으로 가지고 갈 거고 그 비전으로 가지고 이루기 위한 전략과 정책은 어떤 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될 거라고 보고 그런 선에서 아마 우리 시도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선거 준비를 좀 치밀하게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 네, 50명의 기초의원과 9명의 도의원과 1명의 단체장을 탄생시킨 게 2018년 선거인데요. 저희는 이제 민주당의 기반도 많이 탄탄해졌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기 위한 사람을 준비하고 그렇게 선거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다면 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지역사회가 배척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정도의 포용심은 가져야 그래야 대구 경북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김태칸 원장님이 자 지금 이 지방선거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경북이 절대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 그러지만 저는 굉장히 대구 경북이 보수 이념을 떠나서 대구 경북이 잘 되고자 하는 다이나믹한 이게 에너지가 어느 때보다 더 분출을 할 수 있는 호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한테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과 어떤 공약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선거제도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이 설사 어느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자산으로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AI 아까 분석할 때 리더십 분석에 보시면 그 청년 정치, 젊은 정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인들이 없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리더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개인의 한계도 있겠고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 정치인들이 당장 이거 해결할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누구든지 간에 청년들의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당장 어떤 면에서 이제 투표에 도움이 좀 덜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를 연구하고 또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누구라도 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하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이념과 정파와 지역을 떠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살아가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TK의 미래 청년들이 그야말로 TK의 주역 주인으로서 다시 선거를 통해서 축제가 되고 이벤트가 되고 자신의 한 목소리를 내는 또 그래서 그들이 리더를 뽑는 데 기여하는 꼭 이번 그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두 분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것, 청년이 미래다.
미래인 사람이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래는 참 가슴이 좀 두근거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거는 이들 미래가 우리의 정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 좀 판을 좀 열어주자. 이번 내년부터 있는 지방선거에선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윤혁 시장이 30대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네. 한편으로 놀랍고 한편은 부럽더라고요. 제가 대구시장 될 때가 만 51세였는데 그때 저보고 젊다고 많이 얘기하고 예. 심지어 어리다고 얘기해서 예.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 오세훈이 시장 될 때 만 44세였습니다. 우리 대구도 40대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대구가 되어야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좀 정치의 전면에 중심에 좀 나서달라 이런 얘기 한마디 드리고 싶고 또 기성세대 어른들에게는 그들에게 이 사회를 맡길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고 청년들에게 맡겨주는 그런 두 가지의 우리의 체질 개선과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립니다. 네, 긴 시간 대구 경북의 미래 생존을 위한 전략을 논의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준비해야 된다. 아주 짧게 네 분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중 원장님부터 시작한 게 별로 없어서 김 원장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발전은 그 꽤 오래된, 상당히 오래된 그 인식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좋은 인재가 지역에 남아서 나도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와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이 아주 장기간 동안 좀 지속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우리 시민 도민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2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었고 또 여기까지 저는 자랐다고 봅니다. 다시 이제 세상 판은 뒤비지고 있습니다. 이 뒤비지고 있는 그 하나의 증세로 오늘 AI를 이야기했고 우리 대구 경북이 우리 도민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하나 되어 미래로 비전과 희망을 갖고 갈 때 저는 새로운 가난 꿀 내리는 땅이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통합 논의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때 대구 경북이 이렇게 따로 가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아마 3극, 5극, 3극 이게 성장 전략이 나온 것도 광역 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광역 단위로 가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광역에 참여하고 있는 시도 간에 협력이 중요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행정 통합으로 행정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대구 경북 상생 외치고 한 뿌리 외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5극 3특이라는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우리가 좀 앞서가기 위해서도 대구 경북이 좀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의 길로 가는 그런 시대를 좀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합니다. 혼자 꿈을 꾸면 그건 상상이 되지만 함께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저는 대구 경북의 미래에 대해서 나누었던 지금의 모든 이야기들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과 자유롭게 편안한 곳에서 서로가 공감하고 같이 꿈을 꾸는 자리가 반드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타운홀 미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5극 3특. 네, 대구 경북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늘 위기는 기회라고들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기회를 담는 지역만이 초광역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포럼이 불안한 미래의 마침표를 찍고
TK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2025 TBC 미래 포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